무엇이냐?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뭐냐면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 쪽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치즈케이크를 이제 바스크 치즈케이크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겉에 면이 카라멜라이징 돼서 살짝 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풍미를 내는 그런 녀석이고요.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촉촉한 크림 같은 질감이 특징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그리고 언제 이 녀석을 빼줄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핸드믹서는 재료에 따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오늘 크림치즈가 이제 메인 재료 아닙니까? 크림치즈에는 보통 이런 블럭형,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이런 블럭형으로 사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큰 용량이 대용량으로밖에 안 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정도는 집에서 필요 없잖아요. 마트에서 흔히 구하실 수 있는 이런 크림치즈, 발라먹는 크림치즈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질감이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거는 핸드믹서 없이도 충분히 섞을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좀 핸드믹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줬잖아요. 다음 영상까지 사오세요. 그러면은 만들어 봅시다. 고! 베이킹 하실 때는 늘 뭐든지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저 오늘 1호 원형팬, 오븐팬에 유산지나 종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저는 두 장 깔아줄 거예요. 저 이 녀석을 후겨요. 그 다음에 다시 피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팬을 잘 감싸서 이렇게 두 장까지 필요 없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좀 너무 여기가 크다, 이 나온 부분이 크다 하면은 가위로 좀 적당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의 사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자, 먼저 크림치즈 믹싱볼에 가볍게 핸드믹서로 풀어줄게요. 뻑뻑해. 이제 설탕을 넣고 다시 이런 가루 같은 거 넣었을 때 휘핑을 바로 고속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튀죠? 큰일 나요. 처음에는 약하게,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 한번 싹 모아서 이 아래에 설탕이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주세요. 이 블럭형 크림치즈의 단점이 덩어리가 다 안 풀리고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녀석, 그리고 좀 질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더 풀어줘야 된다는 거. 이 덩어리들이 남게 되면 웬만하면 끝까지 안 풀려요. 이 덩어리가 있는 채 구워버리면 이 덩어리가 먹을 때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덩어리들이 잘 풀어졌는지 한번 펴서 확인하시고, 잘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아까보다 질감이 훨씬 매끈하고 부드럽죠? 이제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주고요. 계란을 넣어줍니다. 아이고. 계란은 다 넣어줘도 돼요. 크림치즈를 충분히 풀어줬기 때문에 오래 섞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란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못 깨요.
계란 거품을 내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속으로 섞어줍니다. 질감이 많이 변했습니다. 상당히 액체처럼 변했고 싹 긁어가지고 밑에까지 잘 섞이게 밑에 달라붙은 크림치즈들을 주걱으로 다 펼쳐주시고 지금 여기에 묻은 녀석들도 한 번씩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 이 묻은 이 녀석들 정리하는 게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 없나? 한번 이렇게 촥 해가지고 팍 하면은 촥 떨어지는 그런 거 누가 좀 개발해줬으면. 가볍게 다시 한 번 섞을게요. 자, 이제 핸드믹서는 할 일을 다 마쳤어요. 이 녀석은 퇴장해주시고 잘 털어서 이제 박력분을 체에 쳐서 넣어줄게요. 체에 쳐서 넣으시고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충분히 밀가루에 손이 안 닿게 먼저 내려주시고 이런 방울방울이 남으면 손으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만 섞어주세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밀가루를 채쳐넣지 않으면 얘네가 섞이지 않고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꼭 체를 쳐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섞어줬으면 그 다음에 생크림도 그냥 부어요. 싹싹 긁어가지고 가볍게 섞습니다. 자, 이걸 이제 구워주면 끝!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영상이 나오겠어? 너무 쉬운데? 아까 저희가 유산지를 깔아놓은 팬에다가 옮겨 담을게요. 싹싹 긁어서 오케이. 이제 오븐으로 갑니다. 숑.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직 찰랑찰랑해요. 그 찰랑찰랑할 때 꺼냅니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겉에 면을 그렇게 태우진 않았어요. 이걸 겉에 면을 싹 태워야 바스크 치즈케이크다 뭐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진짜 스페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즈케이크들을 찾아보니까 윗면을 싹 태우는 그런 치즈케이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높은 온도에서 하다 보니까 곳곳에 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온 이 윗면을 다 태우지 않더라고요. 저는 컨벡션 오븐이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골고루 익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 치즈케이크처럼 태운 부분을 생기게끔은 좀 못했지만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식혀주시면 돼요. 식힐 때는 한 김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잠시 굳혀줄게요. 밤이에요, 여러분. 이 녀석을 굳히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들었고 맛보기가 참 힘드네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제가 이래서 2장을 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옮기고 그리고 이 찢어진 거는 걱정하지 마요. 왜? 어차피 펼칠 거니까. 그래서 조금 녀석을 이런 식으로 집어서 연출을 해주시면은 감쪽 같죠? 그 스페인의 유명한 가게를 보니까 얘네를 상당히 얇게 잘라서 2조각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과연 속 안이 어떻게 됐을지.
일단 칼질은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갔는데 그냥 한번 잘라보자. 욕심 부리지 마. 얇으면 망할 것 같아. 이거 이제 어떻게 퍼야 돼? 오! 그릇이 너무 커. 그릇을 좀 바꿀게요. 와, 여러분, 제발 됐다. 이거 보이십니까?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는데? 질감이 다른 게 보이세요? 여기는 단단하게 익었고요. 여기는 상당히 묽은 크림 형태예요. 이렇게. 맛있겠다. 제가 렌즈를 바꿀게요. 기다려요, 여러분. 짜잔. 자. 자. 옳지. 자자자자자. 자. 오. 요거를 이제 거침없이 포크로 뱀. 와. 뭐야? 제가 스페인에 가보진 않아서 이 녀석의 원조를 못 먹어봤지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얇게 이 녀석을 자르고 그대로 이걸 퍼갖고 칼에 여기 묻든 말든 상관도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조각씩 얇게 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두꺼우면 다소 느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느끼함이 훨씬 덜할 거니까 훨씬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바스크 치즈케이크 만들어 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도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에 뭐 만들지?